안녕하세요. 세종 FM 정보센터 989 이경혜입니다. 12월 2일 오늘의 뉴스 브리핑입니다. 세종시가 2024년 스마트도시 국내 인증을 획득하며 스마트시티 분야에서 우수성을 인정받았습니다. 이 인증은 도시의 스마트화 수준을 53개 지표를 바탕으로 평가하며 혁신성, 거버넌스와 제도, 기술 기반 시설 등 다양한 측면을 종합적으로 진단하여 우수한 기관을 선정하는 제도입니다. 세종시는 이미 2018년에 스마트시티 국제 인증 레벨 3를 2020년에는 레벨 4를 세계 최초로 획득한 바 있습니다. 이번 국내 인증 획득을 통해 세종시는 국내외에서 스마트 도시로서의 우수성을 입증한 것으로 이번 평가에서 다양한 스마트 서비스 부분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특히 시민 소통을 지원하는 세종시티 앱, 실시간 도시 데이터 제공 플랫폼 세종N,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안전도시 구현을 위한 도시통합정보센터, 그리고 첨단 모빌리티 선도 등이 주요 평가 항목에서 좋은 점수를 얻었습니다. 또한 스마트 도시 관리 체계와 모빌리티 시범 운영, 빅데이터 개방형 플랫폼을 통한 대시민 데이터 제공 등도 우수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이번 인증을 통해 세종시가 스마트 도시 분야에서 다시 한번 혁신성과 우수성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고 밝혔으며 앞으로도 시민 중심의 스마트 도시 사업을 추진하여 지속 가능한 세종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세종시가 지난 2일 세종시청 광장에서 세종사회복지 공동모금회와 함께 희망 2025 나눔 캠페인 출범식과 사랑의 온도탑 제막식을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최민호 시장, 박상영 세종사회복지 공동모금회장, 임채성 세종시 의회 의장, 최교진 세종시 교육감, 그리고 100여 명의 개인과 법인 기부자들이 참석했습니다. 이번 캠페인은 12월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진행되며 목표 모금액은 20억 4천만 원입니다. 모금 목표액의 1%가 모금될 때마다 온도탑의 기부 현황이 1도씩 상승하는 방식으로 세종 시민들이 나눔의 온도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온도탑은 세종시청 광장과 세종조치원역 광장에 각각 설치되어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합니다. 출범식에서는 세종시 아너소사이어티와 나눔 명문기업의 신규 가입식도 진행됐습니다. 또한 이날 성금 전달식에서는 여러 개인과 법인이 기부한 금액이 공개됐습니다. 최민호 시장은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도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리며 온도탑이 100도를 넘기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뜻한 온기가 전달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전했습니다. 기부는 세종사회복지 공동모금회의 사랑의 계좌나 자동응답 시스템을 통해 참여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세종시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로 문의하면 됩니다. 세종시가 개최한 2024년 규제 개선 적극 행정 우수 사례 경진대회에서 산업입지과의 불합리한 제도 개선으로 국가산단 편입 주민 재산권 보호에 앞장서다라는 사례를 최우수상으로 선정했습니다. 이 대회는 한 해 동안 불합리한 규제 개선과 적극 행정을 실천한 우수 사례를 발굴하고 이를 널리 알리기 위해 개최됐습니다. 이번 경진대회에서는 8개 과제 중에서 시민과 직원들의 투표, 위원회 현장 발표와 심사를 통해 최우수상 1건과 우수상 2건이 최종 선정됐습니다. 최우수상에는 국가산업단지 편입주민의 정당한 재산권 보호를 위해 산업입지과가 추진한 제도 개선 사례가 선정됐습니다. 산업입지과는 관련 부처 및 부서와 협업하여 공익집필금 지급 관련 제도 개선과 재산세 감면을 위한 조례 개정 등 중요한 성과를 거뒀습니다. 우수상에는 대중교통과가 추진한 이응패스의 성공적인 안착과 주택가가 주관한 빈집 정비와 세종 미래마을 조성 사업이 각각 선정됐습니다. 세종시는 선정된 우수 사례에 대해 표창을 수여하고 사례를 카드 제작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할 예정입니다.
세종시는 1일부터 2025년 3월 31일까지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수송 분야 미세먼지 발생을 저감하기 위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전면 제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시기에 시행되는 특별 대책으로 세종시뿐만 아니라 서울, 경기, 인천 수도권, 대전, 부산 등 전국 주요 특광역시에서 동시에 시행됩니다. 운행 제한 시간은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로 이 시간 동안 주요 도로에 설치된 단속 카메라를 통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적발되면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됩니다. 하지만 생계형 차량 소유자의 부담을 고려해 일부 차량은 단속에서 제외됩니다. 제외 대상에는 저공해 조치 신청 차량, 매연 저감 장치 부착 불가 차량, 영업용 차량, 기초생활수급자와 자상위 계층, 소상공인 소유 차량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이번 계절관리제 기간 중 적발된 차량 소유자가 2025년 9월 30일까지 저공해 조치를 완료하면 과태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세종시는 이를 지원하기 위해 적발된 차량 소유자에게 전자 안내문을 발송하고 저공해 조치 지원 사업에 적극 참여하도록 독려할 예정입니다. 황진서 환경정책과장은 노경유차 소유자는 조기 폐차나 배출가스 저감 장치 부착 등 저공해 조치에 신속히 참여해 주시길 바란다며 세종시는 시민 여러분의 협력을 바탕으로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 모든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습니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소유자는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 전산 시스템을 통해 자신의 차량 등급과 저공해 조치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종시 교육청은 12월 2일부터 12월 13일까지 겨울철 재취약시설을 대상으로 민간 합동 점검을 실시합니다. 이번 점검은 겨울철 재난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시설물을 안전하게 유지하기 위해 계획됐습니다. 재취약시설로는 폭설, 화재, 붕괴 위험이 있는 시설들이 포함됩니다. 주요 대상은 기숙사와 실험 실습실 등 화재 위험이 있는 시설, 아치 패널 구조의 강당과 같은 폭설 위험시설, 옹벽 등 붕괴 위험시설이 있습니다. 점검 대상은 세종장영실고등학교 기숙사 등 총 20개소입니다. 이번 민간합동점검에는 교육청의 기술직 공무원, 민간 전문가, 학교시설 담당자 등 총 27명이 참여하며 점검 항목은 건물 내외부와 구조부 균열 상태, 소방시설 관리 상태, 동파 발생 여부, 옹벽 및 절토 사면의 침하 및 결함 여부 등입니다. 이미자 학교지원본부장은 겨울철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겨울철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 재해 취약시설을 꼼꼼하게 점검하겠다면서 우리 학생들과 교직원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세종시 사회서비스원에서 운영하는 아이돌봄 광역지원센터는 지난 11월 29일 경상북도 아이돌봄 광역지원센터를 벤치마킹하기 위해 방문했습니다. 이번 방문의 주요 목적은 2025년 아이돌봄 광역지원센터의 주요 업무 방향과 서비스 제공 기관에 대한 지원 방향을 논의하고 아이돌봄 광역지원센터의 모니터링 운영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는 것이었습니다. 아이돌봄 지원 사업은 맞벌이 가정이나 취업한 한부모 가정 등 양육 부담이 있는 가정에 만 3개월에서 12세 이하 자녀를 둔 가정에 아이돌봄이가 방문하여 1:1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이상으로 세종FM 정보센터 989 뉴스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